자, 오늘은 그 양자물리학과 전기시간 테마를 잡았는데 이 테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여기 오신 분들이 관심 있으니까 오셨겠죠?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많이 좀 들어보신 분. 자,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좀 어떠세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은 어떤가요? 양자물리학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웃으신 모양인데. 여기 뒤에 계신 분은 여기 뒤에 전기시이라는 얘기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나요? 제가 왜냐하면 이 강의 수준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좀 아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가 이제 제가 여기가 아카데미 이름이 여기 CEN 아카데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기 오셔가지고 첫 질문이 CEN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CEN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인체를 연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론에 치우친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접근했어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한 지가 대학교 1학년 때 같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54인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세계를 그냥 파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세계를 많이 들어갔어요. 형이상학적인 세계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뭐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뭐 이런 세계들을 좀 철학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인체를 이해하기는 철학적인 세계만 갖고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계속해서 저는 어떤 정신적인 세계에서 몸을 다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좀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컨셔스니스라는 얘기예요. 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컨셔스니스라는 얘기가 E는 우리가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N은 뉴트리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우리 인체를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생화학적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무슨 세계냐면 바로 분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미경적으로 잘 보이는 분자, 생물 이런 쪽의 세계의 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분자라는 세계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세포라는 세계로 넘어가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체는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60쪽에.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사실 세포들이 병이 들어서 조직이라는 형태로 병이 들으면 그때는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기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조직들에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 장기죠. 우리 장기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개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 전체가 이제 몸이라고 하는 전체를 다시 거꾸로 되돌아보면 몸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순환기라든가 소화기 계통이라든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각각의 장기, 간이라든가 위라든가 그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조직으로 되어 있고 조직은 세포로, 세포는 분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뉴트리션까지가 바로 여기를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자나 세포 단위는 저는 어떻게 되냐면 분자 단위에 세포 단위에 병이 든다는 얘기는요. 이미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라든가 뭐 소립자라든가 요즘 하는 쿼크라든가 뭐 여러 단위가 많이 나오고 물리학적 단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벌써 이 상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 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립자라든가 원자라든가 그 이전에는 도대체 뭐냐 이건 우리가 벌써 순수하게 그냥 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동양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광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가 물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무언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이전에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숨은 조화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가 조화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물질 단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고전을 다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데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몸인데 쪼개고 쳐다보면 어떤 세계냐?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요. 이 세계가 이게 원자라고 하면 원자의 거의 90% 이상이 텅 비어버렸어요.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몸에는 몸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텅 비어있는 공간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공간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자나 세포 단위에서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요. 사실 이걸 고칠 때는 사실 2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왔기 때문에 2단계를 처리를 해야만이 2단계가 고쳐진다는 것이 이제 원인 치유를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요즘 이제 병원에 가면 통합의학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통합의학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통합한다는 건 뭐예요? 통합한다는 것은 인체를 이제는 환자 한 사람을 놓고 옛날에는 서양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 그냥 이 사람 증상이 나오면 그냥 약을 줘서 그냥 증상을 없지 않은 그게 서양의학의 대표적인 거였죠. 그다음에 더 진행되면 수술해서 잘라버리고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몸은 아프고 그런데 이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예를 들어서 고혈압만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당뇨 있다고 해도 계속 당뇨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과연 솔직히 이걸 완전히 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조직 상태나 이 장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뭔가 약물이 대신하는 어떤 외부에서 이 치료의 개념보다는 안쪽에서 내부에서 자기 힘으로 가지고 힐링해가는 그걸 우리가 스판테니어스 힐링이라고 해요. 스판테니어스 힐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발적 치유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면에서 자발적 치유를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걸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서양에서부터는 이제는 현대의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동양의학, 메디테이션, 명상, 요가 뭐 할 것 없이 환자를 중심에 놓고 이분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강한 라이프 사이클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의학이 바로 통합의학적 개념을 많이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통합의학을 하다 보면요, 이 정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지 않으면 안 돼요.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모든 사람도 이제 일종의 몸 물질이니까 이제 물질의 근본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예요? 물질의 근본을 연구하는 학문이 일반적으로 요 단계, 그러니까 원자라든가 이게 물질의 근본이죠. 이 단계가 보이는 몸의 근본이니까 이 단계를 연구하는 게 피직스죠. 물리학이죠. 그죠? 물리학은 원래 그 그리스어로 따져보면 이게 자연적인 자연 그런 걸 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다루는 게 뭘까요? 분자를 다루는 게. 분자단을 다루는 게 화학이에요. 그쵸? 화학. 그 다음에 세포를 다루는 게 뭘까요? 생물학이죠. 그쵸? 그 다음에 조직을 다루는 게 의학이에요. 사실, 현대의학적인 거죠. 그렇다면, 동양의학은 어디를 다루고 있을까요? 네? 동양의학은. 동양의학은 여기를 다루고 있죠. 기라는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동양의학과 한의학과 중의학과 다 어디를 다루면 다 기학입니다. 기학. 기학이에요. 그런데 기가 체감이 오나요? 기가 뭔지? 근데 말을 무진장 많이 쓰죠. 감기 걸렸다. 기 빠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력이 좋다. 근데 정력, 이 한문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정, 이렇게 있는데 이 정이 뭔지를 알아요? 개념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정신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정신이라는 얘기 이렇게 쓰는데 이 신이 뭔지 아세요? 정하고 신하고 합쳐서 만든 말이 정신인데 아냐고요. 정이 뭔지 신이 뭔지.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쓰고 있죠. 정신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근원을 한번 파헤쳐 봐야 되겠죠. 사실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옛날 선인들은 사람의 어떤 그 구조 자체를 정신이 있다, 뭐 정과 신이다, 그 다음에 기다 이런 말을 왜 많이 썼을까? 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대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냥 철학적인 단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럴까? 과연 그러면 도대체 세상에는 어떤 법칙이 작용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 운명론이 이제 숙명론, 운명론이 빠져있는 사람도 있죠. 그건 내가 전생부터 쌓아온 업이다. 동양에 대한 까라마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나한테 현생에 다가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상설이에요. 이 몸은 조상이 이렇게
조상한테 받았기 때문에 조상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나한테 그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원당쌤 제사 지내고 동양학에서는요,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도 다 조상한테 잘하면 조상이 운공을 내려가지고 내가 후손이 잘 산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기가몽상해가지고 육체라는 게 조상한테 받았기 때문에 묘지, 풍사 지내에 보면 이 묘지가 뭐 풍수적으로 보면 뭐 잘못됐다, 잘됐다 보면 그거에 따라서 기에 발복을 한다 해가지고 후손들이 잘 된다. 아니면 병이 들어 죽는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많죠. 뭔가 확실하지 않은데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지 않은데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것들. 친구 집터가 어떻게 됐는다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란이라는 학문도 지금 토션 에너지라고 해서 러시아에서는 그 단어가 바뀌어져서 나와요. 회전파 에너지 이렇게. 뭔가 이제는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리학이 점점 파고 들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물질이 사라지면서 그것이 에너지로 변하더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학 이런 세계를 펼쳐서 설명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고전 물리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고전 물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세계냐면요.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분이고 이분은 이분이고 이분은 또 이분이에요. 보이는 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시죠? 물리학에서. 자, 아인슈타인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아인슈타인. 갑자기. 자, 뉴턴이 갑자기 사고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뭐를 알아냈어요? 중력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이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아냈다. 중력이라는 게 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뭔가 지구에 이게 붙어 있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중력 때문에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이제 뒤집어 버렸죠. 어떻게 뒤집어 버렸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주 공간에는 중력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태양이 있으면 수성도 돌고 있고 금성도 돌고 있고 이제 지구도 돌고 있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어떻게 이 궤도를 이탈가지고 돌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태양이 끌고 다니는 중력 때문에 이걸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느냐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이론들인데 아인슈타인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공간에서 다 이거를 없애버리면 이 공간에 뭐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지구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건물도 없어지고 다 없어버렸어요. 근데 그 공간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따져보니까 이 시공간이라는 것은요 무언가가 이게 여기 보이죠? 여기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구름망처럼 보이죠? 무언가가 꽉 차든 진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공간에. 그래서 어떤 물질이 이게 이동에 들어갈 때 이 시공간에 이것이 굴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굴곡이 일어나서 굴곡의 패턴대로 지구가 이렇게 달이 이 회전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혁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우주 바깥을 연구하는 것을 거시 물리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라든가 소리자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미시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거시 물리학적인 세계에서는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잘 아시죠? 바로 그런 이론이에요. 이 시공간에 대해서 이게 꽉 찬 뭐가,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죠. 도대체 이 세계의 법칙이 뭐냐. 그렇다면 진리가 하나라면 우주 공간의 법칙과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사람 안쪽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법칙이 같아야 돼, 틀려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틀리는 거예요. 자기 이론을 가지고 미시 물리학과 거시 물리학이 일치를 못 해봤어요. 사실 그 두 개를 맞춰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유명한 통일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성 물리학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상식화된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상식화된 내용인데, 왜냐하면 많은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이 가만 안에 저 우주는 뭐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좀 맑은 데 가면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별이 존재할까? 옛날에는 이 별이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별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뭐 광년의 빛이 뭐가 있어요? 속도가 있잖아요. 빛이 속도가 있는데 이 별은 내가 보고 있지만 그 빛을 발한 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실존하느냐, 실존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세계를 착각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세계가 과연 존재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성현들은 그걸 봤어요. 우리가 이 5가지 감각기관을 느끼는 모든 세계가 자기가 만든 착각적인 세계에서 볼 수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뇌는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여요. 엊그저께 제가 여기 앞에 다이소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다이소에 제가 클립을 하나 사러 갔는데 제가 클립의 형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왔어요. 어떤 클립의 형상을 사야지. 근데 클립을 사려고 내가 한참을 내가 30분을 부시는데 클립이 없어요. 꽂는 거 있죠, 이렇게. 이게 없을까? 그러다가 제가 점원을 불렀어요. 클립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바로 딱 지점에 여기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바로 내 눈앞에 클립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왜 못 봤을까요? 왜 못 봤을까요? 제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림만 내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클립의 형상이 거기 걸려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형상이었다면 제가 원하는 형상은 이런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형상만을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뇌예요. 내가 인지하는 세계예요. 그게 인지하는 세계예요. 자, 이거를 잘 알면 옛날 성경이 뭐냐면 네가 바라보는 세계의 모든 것이 네 스스로가 만든 착각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제일 큰 게 눈이에요. 눈에서 바라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듣는 거. 이런 세계관들이 대부분 다 착각에서 만들어지는 세계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세계는요, 정말 독특하게. 그래서 일단은요, 이 빛이라는 게, 여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에너지와 빛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가장 빛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빛이 뭔지를 몰랐는데, 빛이라는 것이 이제는 뭔가 나올 듯도 했어요. 왜냐하면, 빛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일종의 에너지 형태인데 이 빛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면 이제 이 빛은 이 에너지하고 연결이 돼요. 에너지하고. 그래서 이 빛에서는 에너지와 이 에너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오감, 마음, 의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가느냐를 이게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양자물리학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전물리학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몸이라는 세계와 정신이라는 세계를 도저히 연결할 수가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설명 가능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몸은 따로, 몸은 몸이고 정신은 정신이에요. 따로따로요. 그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텔레파시 무슨 이론으로 설명할 거예요? 텔레파시를. 애가 막 이렇게 어디 엄마가 일을 하는데 갑자기 집안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가 그때 전화해보니까 애가 사고를 당했어요. 자, 그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죠? 자, 그러면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사실 이렇게 확립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은 게 뭐냐? 확립되기 전에 도대체 고전물리학이라는 그 개념에서는 도대체 이런 현상을 설명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양자물리학이라는 세계가 나오면서 이런 세계가 설명 가능한 모델로 떠올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자물리학을 왜 알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양자물리학을 이해를 하고 여기서 이 전기실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남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 이론이 바로 양자물리학과 전기실이라는 개념에서 나오게 돼요. 사실 이게 10시간짜리 강의예요. 근데 여기서 함축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양자물리학만 하더라도 굉장히 범위가 넓은 분야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양자물리학이라는 걸 개념을 잠깐 봤을 때 이 빛에 대해서 옛날에 고전물리학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빛이 그러면 얘가 물질이라면 입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입자냐? 아니면 빛은 파동이냐? 이렇게 된 거죠. 자, 파동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입자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얘가 빛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종의 어떤 에너지의 패턴인데, 이 빛이라는 형태들은. 그런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가 도대체 어떤 형태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는데,
여기 있으면 이제 햇빛이 빛이잖아요. 빛이 싹 쏘였으면 얘가 뒤에 그림자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림자가. 네? 생기죠. 그러면 이 그림자가 생기니까 어떤 학자들은 얘는 반드시 빛이 입자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다고 했던 거예요. 입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사람은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파동설을 갖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입자는 바로 파동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옥신각신 하면서 아, 입자는 이 파동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요. 파동이구나. 그 파동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고 요거 이게 진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파동이라는 것은 중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폭되기도 하고 상쇄되기도 하죠. 파동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세계가 이게 과연 빛의 성격이 파동이 맞느냐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은 빛은 파동이 맞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결론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해보면 이 파동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제 뒤집히기 시작해요. 어떻게 뒤집히기 시작하느냐? 계속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면서 이상하게 이 파동이라는 게 그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그림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이건 제가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이런 슬릿에다가 이건 거시색이에요. 공을 한번 이렇게 때려봤어요. 공을 쏘았더니 얘가 빛이 만약에 입자라면 여기에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해봤어요. 두 개를 쏴봤더니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빛은 입자가 맞는 거죠. 입자가 맞아요. 근데 이 파동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다 이제 파동은 이제 물결이죠. 여기다 이제 슬릿을 놓고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흘려보냈더니 이렇게 흘러가는데 파동이 하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빛이 나와요. 하나의 빛이. 근데 얘가 진짜 이게 이렇게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잘 구분이 안 가죠. 근데 이 슬릿을 두 개를 해놓으니까 파동이 중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동이 이게 중첩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중첩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파고가 이거 플러스 이거를 하면 얘가 좀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이렇게가 만나면 산과 골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파동은 이렇게 많은 빛을 만드는 거예요. 두 개로 보냈는데 이걸 가지고 이 빛이 만약에 쏘였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빛이 이렇게 보인다면 빛은 파동에 맞고 만약에 앞에처럼 보이면 입자가 맞다는 거였어요.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 앞에 미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럼 다시 이 미시세계로 넘어와 봤어요. 전자를 한번 쏴봤어요. 전자를 쏴봤는데 입자는 마찬가지로 입자가 맞아요. 하나를 쐈더니 입자가 맞는데 근데 이상하게 두 개를 쏴봤어요. 슬릿을 두 개를 했는데 아까 이 상태가 좀 이상하죠. 이거 무슨 형태였어요? 이거는? 이 형태는 파동 형태였잖아요. 파동.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아까 파동의 형태였어요. 아까 이렇게 여러 개. 두 개를 썼는데 파동 형태로 갔던 거예요. 파동 형태. 그래서 이상하다. 저거는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파동이냐. 이렇게 좀 의아해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자를 하나씩 쏴봤어요. 전자를. 하나씩 쐈는데도 거시세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미시세계에서 보니까 전자를 이렇게 슬릿을 놓고 두 개를 놓고서 하나씩 쏴본 거예요. 그랬는데 빛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전자의 세계는 파동이야, 입자야? 이게 도대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헷갈린다 지금.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서 양분되면서 서로 간에 충돌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이면서 두 개의 성질을 가지면서 나라를 부딪히다 파동의 형태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동이겠다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자, 이거를 한번 The 보시죠. granddaddy of all 설명을 하고 quantum 있는데 weirdness, 영어지만 the 한번 보세요. infamous double slit experiment. To understand this experiment, we first need to see how particles, or little balls of matter, act. If we randomly shoot a small object, say a 여기다가 marble, 이제 이 at the 전자식을 쏘는 screen, 거예요. we see a pattern on the back wall where they went through the slit and hit. Now, if we add a second slit, we would expect to see a second band duplicated to the right. Now, let's look at waves. 이렇게 입자가 맞죠. The waves hit the slit and radiate out, striking the back wall with the most intensity directly in line with the slit. 하나로 가면 여기 The line of brightness on the back screen shows that intensity. This is similar to the line the marbles make. But when we add the second slit, something different happens. If the top of one wave meets the bottom of another wave, they cancel each other out. 이렇게 가서 So now, there is an interference pattern on the back wall. Places where the two tops meet are the highest intensity, the bright lines, and where they cancel, there is nothing. So, when we throw things, that is, matter, through two slits, we get this. Two bands of hits. And with waves, we ge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bands. 파동이 나오면 저렇게 나타나요. Good so far. Now, let's go quantum. An 한번 해보는 거예요. is a tiny, tiny bit of matter, like a tiny marble. Let's fire a stream through one slit. It behaves just like a marble, single band. So, if we shoot these tiny bits through two slits, we should get, like the marbles, two 뭔가 bands. 나타났어요. What? An interference 그럼 pattern. 이렇게쯤 되면 We fired 확실히 뭐가 electrons, 되는 거예요? tiny bits of matter through. 이렇게 We 뭐가 get a 되는 거예요? pattern like 파동이 waves, 되는 거예요. not like little marbles. How? How could pieces of matter create an interference pattern like a wave? 그래서 아, It 이건 파동이구나. doesn't make 이렇게 결론 sense. 내릴 것 같았어요. But physicists are clever. They thought maybe those little balls are bouncing off each other and creating that pattern. So they decide 자, to 그래서 shoot 이제 electrons 이중수를 through one 하나씩 at a 싸우는 time. 거예요. 하나씩. There is no way they can interfere with each other. 근데 But 하나씩 after an hour of 썼는데 this, the same 여러 개 interference 쓰면서 pattern. 충분해서 별다 치더라도 The conclusion is 하나씩 쓸 수가 inescapable. 이유가 없는 거죠. The single 그런데도 electron leaves as a particle, becomes a wave of potentials,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nterferes with itself to hit the wall like a particle. But mathematically, it's even stranger. It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t goes through neither. And it goes through just one and it goes through just the other. All these possibilities are in superposition with each other. But physicists were completely baffled by this. So they decided 어느 to 순간 입자가 파동으로 빛이 파동인 줄 알고 끝내려고 하는 시점에 이상한 사건이 they 발생해요. put a measuring device by one slit to see which 여기다 one it went 카메라를 through 미리래요. and let it fly. 카메라를 이거 찍어봐야 되잖아. 이 But the 현상이 quantum 재밌으니까 world is far more 찍어봐야겠다 mysterious than they 생각하고 could have 카메라를 imagined. 준비했어요. When they observed, 되게 the 놀라운 일이 electron 발생해요. went back to behaving like a little marble. It produced a pattern of two bands, no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The very act of measuring or observing which slit it went through meant it only went through one, not both.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The electron decided to act differently, as though it was aware 이게 뭘까요? it was being watched. 얘는 이 중에서 And it was 관찰하고 here 있는 that physicists stepped forever into the strange, never 그런데 world of quantum 파동으로 physics. 나타나야 될 빛이 What is 두 matter? 개로 나타납니다. Marbles or waves? And waves of what? And what does an observer have to do with any of this? The observer collapsed the wave function simply 이놈의 정체가 뭘까라는 거예요. 얘가 무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가 누굴까? 상상이 가세요? 얘가 뭐길래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갑자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파동이
입자로. 입자로 변해버렸어요. 입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그 많은 그 양자물리학 학자들이 도대체 파동인지 입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아주 이때 중요한 이론이 하나 세상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에요.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이론을 발표해요. 양자물리학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이 사람은 이 고양이를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고양이가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청산거리가 있어요. 청산거리가 있고 여기서 양자 그 알파 양자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알파 입자가 나오면 청산거리의 그릇이 깨져요. 알파 입자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알파 입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50%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고양이가 있고 알파 입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50%다. 그러면 알파 입자가 나와가지고 청산가리가 담은 그릇이 깨져요. 그러면 고양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죠. 이거 좀 양자물리학이 좀 어려워요, 개념이. 예, 죽어요. 근데 만약에 알파 입자가 안 나오면 안 죽겠지. 안 깨지고 안 죽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여기 안에 고양이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뚜껑을 열기 전에 이 고양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는 사람? 자, 고전물리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 고양이는 죽거나 살았어요. 근데 양자물리학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때 아주 중요한 이론이 나와요. 양자엄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고양이는 죽거나 살거나 그 어떤 확률도 갖지 않는다.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가 양자물리학이에요. 이 자체가.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차원이 상승이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지금 막 쏟아지는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이 첨단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이 양자엄킴의 세계가 지금 내 통신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계, 과거에는 yes, no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너리라고 해요. 그것은 1과 0의 세계예요. 바이너리의 세계, 1과 0의 세계. 그런데 이걸 뚜껑을 열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얘가 죽었기도 하고 살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양자 물리학의 세계예요.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그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그 세계.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이론은 사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합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질을 떨어뜨려 놨는데 한쪽에다 영향을 주면 그 영향력이 떨어진 그 존재에서 영향이 가더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최초에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 스스로는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양자물리학의 세계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이런 세계가 존재하는가? 그러면 이제 평행우주론이라든가 뭐 이런 세계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나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럼 저 관찰자라는 게 누구냐? 관찰자. 자,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그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가 뭔가 물질화되고 현실화되려면 이것은 파동 형태에서는 현실화가 안 돼요. 물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빛이 입자여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빛이 입자가 아니면 물질이라든가 그것이 현실화 된다 안 된다? 입자가 아니면 안 된다. 파동 형태는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파동 형태는. 자, 그럼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조가 일어나고 물질화되고 하려면 뭐가 된다는 거야, 빛이? 입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빛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파동의 성격과 입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때 파동이었었고 어떤 때 입자였어요? 그렇지? 하나씩 때가 입자였고. 아니죠. 아까 카메라를 갖다 댔을 때 입자였었고 카메라를 띄니까 파동이었어요. 자, 그럼 그때 카메라가 뭘까요? 관찰자예요. 나한테. 그럼 관찰자인데 그럼 내 내면에서의 관찰자는 누굴까요? 내 자, 그런 관점.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관찰자를 지금 띄워줄게요.
이 순간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면 그냥 이 소리가 났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렇지. 들었어요? 이 순간 여러분이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알았어요. 너무 속도가 빨랐어요. 이 소리의 속도가 사실 나는 순간 하지만 이미 내가 내 내면에서는 그 자체가 존재하는 그냥 알아버렸어요. 내 속도보다도 그냥 빠르게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인식. 네. 5가지 감각 기본에서는 우리 바깥 세계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제 철학적인 개념을 넘어가요. 원래 양자물리학은요, 물리학에 시작해서 철학으로 넘어가요. 양자물리학.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이게 노력이 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제는 통합의 세계에서 정신이라는 세계와 몸이라는 세계를 연결하려면 그 모델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양자물리학적 모델이에요. 자, 고전물리학에서는 이분과 이분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국소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근데 양자물리학의 세계는 이분과 이분은 지금 연결돼 있어요. 비국소성의 연결로 연결돼 있어요. 뭐로 연결되어 있냐? 관찰자로 연결돼 있어요. 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종교 관찰자는 뭐냐? 바로 불교를 얘기하면 불성이고 노자가 얘기하면 도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가 이 안에가 우리 보통 이제 그 어떤 분이 여기 이제 참나라고 얘기도 하고요. 여기다 어떤 불성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동양화가 이제 참나라든가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안에는 순수하게 우리가 제가 이 안의 세계 아무것도 떼묻지 않는 보편적인 존재 이 존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의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이라는 것. 근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요 컨셔스니스예요. 순수 의식, 순수 의식. 이게 바로 컨셔스니스예요. 이게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냐? 누구나가 다 있다는 것이죠. 어딘가요? 어딘가요? 성령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기도 하고요. 불성이기도 해요. 이것은 무슨 존재냐? 내가 잠시 생각과 생각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생각과 생각. 여러분들 항상 내가 나라는 존재를 얘기할 때 생각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나요? 생각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나요? 감정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나요? 그럼 그때 존재하는 나는 누굴까요? 그때 존재하는 나는 누굴까요? 그때.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항상 깨어있는 존재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근데 그게 뭐에 가려있느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 그리고 오감이라고 해요. 오감에서 여기 보면 5가지 감각기관에서 나에게 뭐 여러 가지 감정이라는 형태가 연결되고 감각의 생각이 생각이라는 형태로 연결돼서 내가 구름처럼 이 밝은 태양을 이 구름처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마인드일까요? 이쪽은 바이너리 마인드예요. 바이너리 마인드. 이게 뭐야? 제로와 0의 마인드죠. 옳고 그름과 그렇죠? 높다 낮은 상대적인 세계인 거예요. 음과 양과 분별하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 세계는 아까 무슨 세계라고 했어요? 이 세계는 얘는 관찰하는 것, 인지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만 얘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몸에서 유지하고 있는 에너지의 패턴인 거예요. 그냥 에너지의 패턴이에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과 이런 거에 대한 에너지의 패턴이에요. 그냥 몸에서 몸 자체에 일어나는 어떤 패턴들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버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저기서 천둥번개가 쳤어요. 천둥번개가 쳤는데 그 전에 뭐가 오나요, 먼저? 그 전에 뭐가 와요? 빛이 네? 번개가 먼저 오죠. 번개가 먼저 그 다음에 천둥번개가 오죠. 근데 여러분들 눈과 귀는 분명히 빛을 먼저 봤죠? 그 다음에 소리가 나중에 들렸죠? 근데 그게 과연 동시에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천둥과 번개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그게 시간 차이를 가지고 느낄까요? 소리 네. 그 파장 속도. 그렇죠. 속도에 따른 거죠. 근데 나는 그것이 시간이 있다라고 인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눈으로 보고 코로 입고 하는 그 모든 세계가
내가 봤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세계는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내가 본 세계가 내가 만든 틀에 의해서, 아까 내가 클립보드지? 그렇지? 내가 본 내 어떤 그거를 그 틀 안에서 이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대부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착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착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착각적인 세계를 벗어나지면 나는 계속 그 착각 속에 빨아들여서 절대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착각에 빠져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내 삶 자체를 주도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주도하려면 창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창조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창조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다 창조자였어요. 그 창조자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이 관찰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관찰자는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관찰자는. 그냥 깨어있는 상태예요. 자,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 관찰자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것이 머무르서 이 상태에서 어느 한 가지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창조가 일어나요. 그게 창조예요. 그래서 성인들이 하나의 생각을 일으키면 그냥 그대로 법이 되어버려요. 모든 걸 다 초월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내가 이제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걸 내가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이 법칙은요, 인과의 법칙이에요. 여기는. 인과의 법칙은 트랙을 타요. 자꾸. 아까 뭐 조상이한테서 왔다든가 뭐 온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이 세계를 통해서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이거를 벗어야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학에서는 인위지신으로 가르쳐요. 이걸 우리가 냉대는 이 세계를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 양심의 성격은 인위의 지심인 거죠. 치근지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성실지심이라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옛날 성인들도 그래. 그러면 얘가 발현이 돼야만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운명과 까르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양자물량은 물리학에서 철학의 세계로 넘어오고 종교의 세계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종교라든가 철학의 세계가 양자물리학으로 다 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관찰자 이론을 가지고. 관찰자 이론을 가지고. 이 관찰자가 도대체 뭐냐? 이 관찰자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패턴이 아니에요. 에너지. 그래서 이 관찰자를 체험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그랬어요. 견성. 근데 이 견성을 했다 그래도 계속해서 뭐가 생길까요? 이것이 구름이 껴요. 태양이 한번 비쳤다고 해서 구름이 안 끼나요? 계속 구름이 끼죠. 구름이 껴요. 그럼 이것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래서 이 이론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양자물력의 태동과 함께 지금 종교도 다 무너지고 있고 학문도 다 새롭게 옛날 철학에 대한 게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거예요. 양자물력의 태동과 함께.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알죠? 그 노래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가다서. 네? 이렇게 하다가 딱 그러면 내가 이 들어왔을 때는 걔는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막 움직이다가 내가 뒤에 딱 보는 순간 딱 수습하죠? 네. 기억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파동과 입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안 보고 있을 때는 움직이고 내가 딱 보는 순간 걔는 수습이에요. 그게 바로 양자물리학 이론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바이너리 마인드로 분별하는 바이너리 의식으로 가가지고는 얘는 거의 운명론으로 가요. 인과설과. 그래서 그게 거기서 풀이하는 게 뭐 사주, 명리, 운명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인들은 어느 누구도 사주, 명리 이런 거 보라고 한 사람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학문은 이 학문이기 때문에. 이 학문이기 때문에. 성인들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뜬 구름과 같은 것들 다 버려라. 쓰잘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아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방으로 들어가라. 네가 스스로 주인이고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으니까 네가 스스로 창조자가 되라. 주인이 되라. 네 삶을 주도해가라고 한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스스로가 무한형. 내가 삶에 대해서 포커싱. 그러니까 뭔가 집중을 하면 이 상태에서 내가 집중을 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현실화돼요. 그게 바로 원래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시크릿의 배경이 바로 이 이론이 배탕 깔고 있는 거예요. 시크릿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근데 그 책 해보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이 구름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안 돼요. 이 구름이 많으면 절대 얘가 발현이 안 돼요. 발현. 양자물량은 이런 세계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공적인 삶, 내가 원하는 삶, 건강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걸 내가 되면 이걸 내가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거를 얘는 속성이 굉장히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생존력이 우리 세포 안의 DNA가 어떻게 형성된 줄 알아요? 이 내가 부모로부터 계속 받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다 죽었죠, 한 번씩은. 그렇잖아요. 수십 번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세포에 매몰된 게 뭘까요? 불에다 타 죽었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세포는 메모리가 어떻게? 공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가가 오면 막 겁나요. 그러면 과거에 이 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위에 고소공포증이라고 해요. 위에 떠있으면 그냥 떨어져 죽을까봐. 그렇죠. 그럼 내가 떨어져 죽은 기억이 있는 거죠. 이 세포 안에 메모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신 자체는 하여튼 자기 생존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육신은 언젠가는 없어지죠. 없어지죠. 없어지지 않는 그 어떤 영원한 존재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삶 자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경, 요즘 인문학에 많이 쓰는 것들도요, 너무 지나치게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돌아갈 때가 됐다. 예. 어떻게, 이것은 뭘까요? 너와 내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럼 이것이 발현되고 생각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것 자체가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세계가 발현되지 않는데 사랑, 그건 다 이쪽에서 거짓된 게 에고에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뭐 때문에? 천당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에고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 봉사? 그럼 왜 하고 앉았어? 다 시간 낭비. 여기서 하면 다 시간 낭비.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 돼. 자, 이게 발현이 돼야만이 이렇게 관찰술이 깨어나요. 관찰술이 깨어나면 그 스스로가 뭐가 되느냐? 스스로가 이 사람 자체를 주도적으로 살게 돼요. 주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로 가면은 전부 다 뭐로 연결돼요? 다 인과에 연결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병신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호요식하고, 누구는 뚱뚱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날씬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저기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누구는 여기 이제 미국에서 코앞에 태어나고,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 스스로가 뭔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정기신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동양학에서는요, 이 정기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자, 아까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를요, 동양학에서는 이 정기신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동양학에서는 일찍부터 무엇을 봤냐면요, 아주 중요한 사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주 공간에는요, 아까 이 관찰자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 무국으로 표현을 해요. 텅 비어있다. 노자는 도라고 얘기를 해요. 텅 비어있어서 맑고 되어서 뭐 도로 돌아오면 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갖다가 무국으로 표현하고요. 여기서 하나가 나와서 이때가 뭐가 시작하냐면 이 태극이 만들어지는 거죠. 의미한 게 되니까 상대적인 세계가 이때 시작이 돼요. 상대적인 세계에서 나오면서 여기서 3이다.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와서 이 자체가 이제 하나예요. 그럼 여기 두 개로 갈라지면서 둘이 되죠?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개가, 여기 보통 우리가 삼태극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전기신입니다. 이거 모든 물질 안에 이 전기신을 형태로, 에너지 형태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얘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근데 우리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정신. 그쵸? 깃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 그럼 이 정이라는 건 뭐냐? 순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초가 정이에요. 초가. 정이고, 여기 불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는 빛을 우리 신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신, 정기 신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으냐면 이 상태가 있어요. 이 상태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얘가 관찰자예요. 얘가. 그러면 이것이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생각, 감정, 오감 이런 것들이 다 정기신으로 표현이 돼요. 생각, 감정, 오감이.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냐면 이 정이라는 것은 우리 가장 그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가장 물질화된 에너지예요. 가장 물질화된 에너지. 근데 우주에는 이 꽉 찬 이 기가 있어요. 아까 시공간에 뭐가 차됐냐? 이게 차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럼 얘가 이렇게도 변하고 이렇게도 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사고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다. 그러면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과 기가 다르게 쓰면 얘가 다르게 서요. 정기가. 그럼 얘가 없으면 얘가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이 정기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할 때는요, 정신작용을 하고 뭔가 일이 집중할 때는 뭐로 일하는 거예요? 얘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노동을 한다. 그럼 뭐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거죠. 이걸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정기로 하는 것이고 정신노동자는 이걸로 하고 있어요. 그걸로. 그럼 이거에서 이 정과 기가 다르게 쓰면 얘가 정이 기를 돕고 기가 정을 돕고 또 기가 부족하면 얘가 이렇게 돕고 얘가 이렇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얘가 부족하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순환해 하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어떤가 일을 해야 돼.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돼. 자, 그럼 이것이 선천적으로 잘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이걸 앞에다 원자를 하나 붙여요. 원정, 원기, 원신이라고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이게 엄청나게 강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는 건 성에너지라고도 해요. 성에너지. 이게 성에너지가 파워풀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에서 성공하고 카리스마가 장난이에요. 보통 에너지가 이 사람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원기가 없어가지고 아주 평생 병을 달고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가 통계를 해보면 암 환자들은 대부분 이 원기, 원정이 부모님한테 굉장히 약하게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간 조금만 잘못하면 병에 걸리고 암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이것이 엄청나게 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별로 뭐 음식도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술, 담배 다 들여도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잘 쓰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사업가, 정치가, 그리고 뭔가 장군 출신 굉장히 많은 사람을 통솔하는 사람들은 다 이것이 엄청나게 강해요. 이게 강하니까 뭐가 강한 거예요? 신이 강한 거예요. 결국 신의 성격은 뭐냐면 에고예요. 에고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을 다 제압을 하죠. 제압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내 정기에서 나오는 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럼 무당들은 어떤 걸 쓰느냐? 무당들은 내 정기에 쓰는 게 뇌에서 바로 들어와 버려요. 이게. 그러면 내가 내 고유의 신이 점점 강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제가 제 신을 여러분들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강의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은 제 에너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에너지를 이렇게 해서 끌어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 몰라요. 우리나라 정신계에서도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공 치료한다, 뭐 치료한다는 사람이 대부분 다 뭘까요? 다 이 신으로 치료해요. 이 신으로 치료하면은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당장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신은 근거가 이 사람이 내가 본 정신작용인 거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이 신이 옮겨가서 이 사람이 감화가 돼서 비슷한 좋은 품성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신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대로 옮겨갑니다. 자기의 정신 상태에 지배돼요. 그러면 내 정기가 어떤 사람은 이제 빙이 된다는 얘기다. 외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신이 들어와서 이 안에 자리 잡을 때 이것이 내가 신의 에너지가 뽑았으면 이 신장이 다 끌어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신장이 고장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종교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들 굉장히 많은데 이 이론이 정립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사람이 교주가 보내는 능력들, 그 능력은 다 무슨 얘기? 이것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초능력이라는 걸 신통력이에요. 신통력. 이해하겠어요? 신과 통하는 힘이에요. 다른 그걸 모두 이렇게 초능력 그렇게 해야지만 신과 통하는 힘이 이것과 통하는 힘이에요. 이거는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도 있지만 육체를 갖고 있지 않는 존재도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스가 연결해서 쓰는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죠. 자, 건강해지려면 이게 강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강해야 될까요? 건강해지려면 이 전기가 강해야 돼요. 전기가 강하고 이 전기에서 내 신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 전기는 대부분 현재 여러분들은 뭐에서만 얻을 수밖에 없냐면 음식으로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서 얻어요? 그리고 태어난 전기, 태어난 온기 아니면 후천적으로 음식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그 두 가지밖에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옛날에 그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하삼계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세계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중삼계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 생각하냐면 이 선천적인 거 말고도 음식 말고도 새롭게 내가 전기를 만드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그 고대 도가에서 양생학으로 나온 방법들이에요. 그 호흡법과 여러 가지 기공술과 명상을 통해서 내가 원기 원정이 약해도 이거를 강화시켜서 신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 전기를 신을 강화시키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 아까? 여러 가지 능력이 나온다 그랬죠? 멀리서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함부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전수되지 않았던 점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타고난 전기를 그냥 소진하면 죽어요. 이걸 노화라고 그래요. 이걸 술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소진하지 않고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이 몸의 이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신선사상이니 뭐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어떠느냐? 다 먹고 나면 음정이라는 것이 생겨요. 음정. 정은 정인데 음정이에요. 음정은 음식을 먹어 노폐물이 생기죠? 그러면 얘의 성격은 차가워요. 차갑고 중탁해. 그럼 특히 여성들은 또 음이죠. 음이니까 그 탁한 중탁한 게 어디로 몰려요? 자궁으로 몰려요. 그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배가 다 지방이 끼어요. 왜냐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차갑거든요. 지방을 갖다 때려 부어가지고 여기 갖다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요? 완전 냉풀이죠, 냉풀. 자, 냉풀은 냉이라는 건 차갑다는 것은 사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등보예요? 아니면 따뜻한 거예요? 차가운 파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차가우면 그 파동이 연결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무당이 많아져요. 그게 바로 외부에 있는 신들에서 굉장히 휘둘릴 수 있는 왜? 파동대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